이 책에서 쓴 내용이 네네. 총 10개의 전쟁에 대해서 썼습니다. 뭐 중국과 대만, 뭐 네. 남한과 북한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미국과 이라크, 네. 뭐 총 10개의 대표적인 전쟁과 갈등에 대해서 썼는데, 네. 최근에 네. 그 중동에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제가 6번째 챕터에 썼는데, 이게 다시 비슷하게 재현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크게 하진 못했거든요. 6번째 챕터에 마지막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끝난 전쟁, 네. 끝나지 않은 죽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혹시 이 작가님이 이거를 이렇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나라는 생각이. 전쟁은 이제 끝났다 하더라도 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평화가 빨리 도래해야 된다라고 글을 쓰긴 썼지만, 네네. 이 팔레스타인과 이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지금까지 총 4차례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차 전쟁은 40년대, 네. 2차 전쟁은 50년대, 네. 3차 전쟁은 60년대. 그러면 4차 전쟁은 몇 년대였을까요? 네. 70년대에 알려주세요. 있었어요. 아, 70년대, 그러니까 신기하게 10년 1970년대. 단위로 1차, 2차, 3차, 4차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4차 전쟁 이후로 80년대, 90년대 없었으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어가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한 2, 3천 명 죽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전혀 몰랐는데 2, 3천 명 죽었다고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현재 많이 우리가 이제 주목하다 보니까 네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음, 안타깝게도 수많은 죽음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전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상전. 네. 70년 이후에는 계속 어떠한 분쟁이 있긴 하지만 음, 하마스에서 원거리로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로 공습으로 음, 이런 식으로 전투를 벌여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생겼던 것들은 전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작은, 물론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요. 네네. 그러니까 지상작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사망자의 숫자의 규모가 그래도 1차부터 4차까지 전쟁 규모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쟁은 어느 정도 이제 멈췄고, 이러한 전투와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빨리 좀 종식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 제가 6번째의 챕터에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근데 5차 전쟁이 이렇게 오래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네. 또 참, 이 날짜가 좀 그래요. 4차 전쟁이 벌어진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3년입니다. 50주년 되는 해예요. 그러네요. 2020. 그리고 벌어진 그 순간이 네.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번에 10월 7일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10월 8일? 예, 예. 그러니까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5차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네. 이 전쟁의 그 출발이 네. 그러한 4차 전쟁의 어떠한 복수? 네. 뭐 그런 의미도 담지 않았을까? 저도 이 책을 작년에 쓰면서 이 정도의 큰 전쟁이 이 땅에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대부분 제가 가서 느꼈던 것들을 썼던 거고, 네네네. 남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예. 가지 말라고 했던, 음,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특별한 곳 빼고는 제가 다 가본 곳을 쓴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이집트도 갔었고 이스라엘도 갔었거든요. 이제 네네. 이집트의 관문을 통해서 국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육로로 들어갔는데 네. 빨리 남한과 북한이 평화로워져 가지고 네. 이렇게 또 우리가 이런 3파선을 통해서 네네네. 금강산 갔듯이 또 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하나가 있고, 아, 그때 그 국경 검문소에 네네네. 그 이스라엘 여군들이 많이 보였어요. 여군들. 예, 예. 아, 이스라엘에 여군이 있군요. 우리나라에도 여군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네, 맞습니다. 혹시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왔죠. 이스라엘 여군들이 그 총을 메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격 연습할 때도 네네. 총을 다룰 때 좀 조심히 다루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좀 그렇게 총을 조심히 안 다루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예. 막 전방으로 향하고 이러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뭐 세워놨다가도 메고 뭐 또 이런 과정이 우리는 사실 총구가 누군가에게 향하면은 그쵸. 난리가 네네. 나잖아요. 하늘로 예. 향하게 근데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뭐 국경이 그러니까 뭐 네.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안에, 네. 도심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 카페에 갔는데, 네.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군이. 예, 그러니까 저는 국경이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도심 안에 카페에서도 여군들이 총을 메고 와가지고, 그냥 한쪽에 세워놓고 커피 마시고, 아, 예. 그러니까 네. 완전히 우리 그냥 대한민국의 모습인데, 어. 총을 그렇게 놓은 것은 너무나도 좀 상반된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야, 총 안에 실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있을 거죠. 있는데 이제 예.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전문 용어로 조종간 안전, 이렇게 네. 해가지고 발사가 안 되게끔 한다고 하지만, 네네. 그거를 너무 그냥 편하게 총을 놓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야, 여기가 진짜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느꼈고, 두 번째는 제가 소속해 있던 부대가 백골 부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해골 부대. GP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8선 쪽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가면은 철책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삼중 철책이고 상당히 높잖아요. 삼중 철책이 뭔가요? 그러니까 철책이 네. 3개가 있는 거예요. 네, 1단, 하나, 2단, 둘, 다. 3단. 예. GOP나 GP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접근이 안 되는 곳인데 네네. 제가 갔던 곳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지금의 가자지구 말고 반대쪽에 네. 서안지구, 네네. 웨스트뱅크라고 하죠. 거기를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장벽이 진짜 높은 거예요. 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면은 거의 수도와 같잖아요. 아주 번화한 도시인데 민간인들이 관광객이 엄청 지나가는- 많죠. 네. 근데 그 근처에 이렇게 우리 삼중 철책보다 훨씬 높고 철책은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멀리 있으니까. 네, 보이잖아요. 이게 그 철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오고 가는지. 근데 여기는 장벽은 완전히 벽이에요. 방벽. 그러니까 앞에 보지도 안 보여요. 못하는 안에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어, 팔레스타인이 이제 거기에서 살고, 물론,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일부 살긴 살지만, 네. 야, 이렇게 7m, 8m가 되는 이 장벽이 모든 서안지구를 감싸고 있고, 네네네. 그것을 아주 가까이서 도심에서 볼 수 있는, 그게 저는 너무나도 좀 약간 소름 끼치고, 되게 위압감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이런 벽이 있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삼중 철책보다 더 큰 위압감을 거기서 느꼈습니다. 네. 관광 갈 때는 저도 가끔 철책을 볼 수 있더라고요. 민통선 지역, 네, 우리나라. 민통선 지역에. 예. 그거는 멀리 있잖아요. 이건 코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더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야, 너무 생소한 부분들, 이스라엘을 네. 방문하면서 그 두 네네. 가지가 아직도 저는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디가 더 책임이 있느냐? 네네네, 그쵸. 아, 그러면 사상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지금 나오는 그런 주장은 아마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크게 두 개겠네요. 지금 하마스가 이것을,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했으니까, 그 수많은 또 인질들을 데려갔고, 예. 지금 몇천 명이 되는 사상자가 생겼으니까, 다른 걸 막론하고 이것은 하마스의 가장 큰 책임이다.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는 하마스가 왜 이렇게 했겠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수천 명씩 매년 그렇게 팔레스타인을 죽이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압력을 행사하는 그 과정이 있었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 먼저 누가 했냐? 이스라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러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의 그런 양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논의 같아요. 의미가 없다. 예, 이거는 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네. 계속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현재도 지금 네. 그리고 몇 달 전에도 계속 죽어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더 어떤 문제가 적으냐, 누가 더 문제가 더 크냐, 이런 얘기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둘 다 문제가 있는. 예, 그러니까 뭐, 꼭 양비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이냐. 왜냐면 어디가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계속 편가르기식으로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다 양측에서 계속 사상자가 생기고 있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린이나 정말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영상을 보니까 예.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목이 날아간 예. 그런 것도 이제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처참한 상황에서 이게 뭐 여기가 그나마 덜하다, 여기가 그나마 덜하다라고 하는 논의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비인간적이고 이걸 네.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미궁에 네. 끌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면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쟁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네, 왜 왜, 싸우게 아, 됐고, 그런 예. 것들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모든 전쟁은 원인이 있죠. 네. 모든 전쟁은 원인이 있죠. 네, 예, 우리 지금 남한과 북한도 네, 왜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있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광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북 지역에는 소련, 이남 지역에는 미군이 들어왔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그 식민지 시대의 어떤 청산되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외세의 개입,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또 공산주의냐, 또 민주주의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념적인 그런 투쟁, 내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물론 이 정도의 그러한 갈등과 그런 전쟁의 그런 계기가 있긴 있었죠. 예, 그처럼 광복이라고 하는 게 2차 세계대전과 연결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는 결국 1차 세계대전에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한 팀이 돼가지고 또 다른 또 어떤 영국과 프랑스, 나중에는 이제 미국,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 이 제국이 사실 많은 아주 넓은 지역의 식민지로 지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안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아랍 민족이에요. 예, 오스만 제국으로 지배받던 그렇죠, 아랍 그렇죠. 민족. 예. 그 아랍 민족이 팔레스타인이 있겠네요. 팔레스타인도 있고 뭐 이란, 이라크 다 그쪽 지역이 네네. 북아프리카 지역도 다 오스만 투르크의 그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땅을 영국과 프랑스가 네. 식민지로 나눠 갖게 된 거예요. 아, 근데 그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네. 아, 어떻게 하면 이 1차 세계대전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팔레스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팔레스타인인에게. 아, 아랍 민족에게 네네. 너희들 지금 어렵게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너희들이 무장 봉기를 하면은 네. 나중에 너희들한테,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아, 이 얘기를 해줘요. 누가? 영국에서. 영국이?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아랍 민족들이 와 우리가 드디어 나라가 생긴다 해가지고 네네. 진짜로 이제 무장 봉기에 일어서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영국이 더 도움이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예요. 근데 문제 그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네네. 그래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는 영국이 이스라엘 유대 그때는 이스라엘 아니죠. 네네. 유대인들 너희들 그 팔레스타인 지역 땅에 네. 나라 만들고 싶지. 어,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돈이랑 그리고 미국이 아직 참전을 하지 않았는데 네네. 너희의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미국 참전까지 너희가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아, 영국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선 전쟁을 치르는 돈이나 네. 미국의 지원 이런 게 필요했었던 그렇죠. 거군요. 예. 이제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이중. 전세 계약을 하는데 네네네. 이쪽 집도 전세 계약을 하고 아, 집주인이 같은 집 안에 이쪽 다른 가정도 우리 집에 전세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둘 다 살아요? 돈을 받은 거예요. 한 명이 나가야지. 근데 둘 다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삿짐 센터 해가지고 이제 짐을 딱 놨는데 네.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집주인 한 명에 전세자 두 명.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한 명을 포기시킬 수 없으니까 돈은 다 받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둘이 같이 살아라.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네.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미 팔레스타인이 네. 살고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팔레스타인에게도 약속을 하고 네. 유대인들에게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중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영국이 이것을 수습을 못 하니까 네. 그냥 둘이 같이 살아라. 런했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불만이냐? 음. 팔레스타인이 불만이죠. 음. 왜? 갑자기 새로운 유대인들이 오니까 네네. 안 그래도 불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불만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도 없던 것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거의 다 점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점유했던 곳이고 네. 유대인들이 조금 살긴 살았지만 이제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준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은 방이 10개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방이 10개인데 그냥 우리가 10개 다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정도를 그냥 유대인들에게 주고 9개를 쓰게 하면은 그나마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냥 못 이긴 척 할 수 있었을 텐데 영국 나중에 이제 영국이 손 털고 나가니까 유엔이 개입을 했거든요. 유엔의 이전에 어떤 중재안은 뭐냐면 반반. 5대5. 예. 5개는 팔레스타인, 5개는 이스라엘.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엄청 화가 난 거죠. 그렇죠. 유대인은 한 개여도 짜증 날 텐데. 그렇죠. 5개면 예.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 영국이 약속했고 유엔이 오케이 했으니까 바로 1948년. 네. 그러니까 1948년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또 출범한 게 48년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약소 민족들의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민족들이 다 이제 국가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 남한도 그렇고, 심지어 북한도 그때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그때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같은 해에 태어난 거네요. 그렇죠. 예. 참 신기하네요. 네. 네. 그런데 네. 그걸 보고 이제 팔레스타인과 우호적인 이제 아랍인들, 네네. 아랍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감행한 게 1940년대에 첫 번째 있었던 1차 중동 전쟁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까 우리 MC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 분쟁이 시작하게 된 그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때는 아랍권이 이제 이스라엘을 네. 침투를 했었고. 공격을 했죠.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네. 아랍이 이길 거라고 다 누구나 확신했어요. 왜냐면 인구 규모에서도 그때는 이스라엘이 1000만이 안 됐고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도 다 포함해서 1억이 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 같은 군대는 엄청 강해요. 네네. 하마스보다는 훨씬 더 앞서는 그 군사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만큼 네네. 군사도 발달이 많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레바논이 영국의 식민지여서.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네. 예,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어중이떠중이 이제 막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뭐 훈련과 변변치 않은 무기였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1차 중동 전쟁은 무조건 아랍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했는데. 그러니까 유대민들의 그들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두 번째로 다시 다윗이 이겼다. 라고 하면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겼군요. 그렇죠. 그래서 2차, 3차, 4차 전쟁을 하면서 원래는 절반이었던 유엔의 어떤 중재안이 절반이었는데 네. 그것을 계속 이스라엘 전쟁을 이겼으니까 더 영토를 넓히고 팔레스타인이 유엔에게 받았던 것은 네. 물론 그것도 불만이었지만 네네. 5개에서 3개, 2개, 1개로 지금 완전히 그냥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조금 네. 이렇게 남은 게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전쟁에서 계속 졌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러면 요약하자면 이제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약속을 두 국가한테 했고 그걸로 인해서 엄밀히 말하면 두 민족이라고 해야겠죠. 두 민족에게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했고 네. 한 집에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것이 맞습니다. 전쟁의 이유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참 궁금한데요.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이 전쟁은 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받은 입장이나 이번 전쟁에 한해서 그렇죠. 민간인이 예. 그 공격을 받았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인데 네. 상당히 그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체에는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정당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좀 더 예. 강경한 입장이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네. 생각이 다르듯이 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을 때만 하더라도 네. 온건파였어요. 아, 총리가. 그래서 우리 그냥 팔레스타인과 평화롭게 살자. 좋게 좋게 예, 좋게 행복하게 살자. 하자. 그러니까 뭐 서한 지구도 그냥 아예 다 내어주고 네. 우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좀 이렇게 적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서로 갈등 일으키지 말고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온건파 이스라엘 총리가 네. 암살을 당합니다. 누구한테냐? 이스라엘 강경파 사람한테. 같은 민족 내에서. 같은 민족이죠. 예. 같은 국가.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서도 네.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 중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사실 많이 갈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중동 문제가 계속 그 사망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뭐냐면 강경파, 네. 강경파의 총리가 지금 현재 모든 그 군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지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쟁 임시 내각을 현재 구성해가지고 네. 지금 빨리 이것을 복수를 해야 된다. 지상전이 가장 큰 개념이거든요. 지상전, 즉 뭐 탱크나 군인들이 그 육지로 해가 들어가는 거기서 엄청나 많은 희생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다들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복수는 하긴 해야 돼요.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전쟁이 전통적인 전쟁이 아닌 게 네.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누가 군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전장이 구분이 되고 그 군인이 구분이 돼요. 군인과 네네. 민간인이. 네네. 근데 지금 이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전은 전장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병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군인도 이게 어린이가 될 수도 있고 하마스가 얼마든지 그런 주변에 들어가서 함께 싸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인질로 삼아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완전히 어렵죠. 네. 근데 그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봤을 때 가자 네. 지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이스라엘 사실 되게 군사력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죠. 작은 땅이어서 금방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가자 지구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가자 지구 크기 여기가 이제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서울의 한 절반 정도 돼요. 가자 지구. 네. 그 가자 지구의 반대편인 그 서안은 그래도 서울과 거의 비슷한 크기.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가자 지구는 서울의 절반. 그리고 팔레스타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서안 지역은 서울보다 아주 조금 작은 그런 크기가 있고 네. 가자 지구에는 현재 한 25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고 서안 지구에는 한 300만에서 한 330만 명. 근데 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도 같이 산다고 했잖아요. 유대인 정착지. 거기 유대인 정착지에는 한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네. 서안 지구가 좀 더 크고 상대적으로 네네네. 가자 지구는 좀 작은데 네. 여기 가자 지구가 물론 작아요. 작으니까 군사 작전하기 쉬운데 허허벌판이면 쉬운데 네. 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서울처럼. 예, 민간인들 막 섞여 있고 게다가 게다가 한 200명에서 300명의 인질을 지금 잡아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전쟁을 수행하기가 네.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제법적으로 이게 사실 인도적인 문제에 이스라엘이 직면할 수 있고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렇죠. 왜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제네바 협약을 통해 가지고 예. 아무리 그래도 민간인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 전쟁 기간 동안에. 근데 먼저 하마스가 민간인을 죽인 거잖아요. 악마에 의해서 악마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우리 국제사회가 네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네. 전쟁에서도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눈에는 눈, 예. 이에는 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인류 문명이 그만큼
발전한 거예요. 심지어 그 상대방이 군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이 투항 의사를 밝히면 그때는 더 이상 고문이나 사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발전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제사회의 전쟁법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지금 중동에 급하게 간 것도 이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이 중재도 어려울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 지상 작전을 했을 때도 이런 국제법적인 문제와 함께 이스라엘 군인도 상당히 많이 사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상당히 지금 국제적인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뭐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보게 됐는데, 네. 뭐 거기서 하는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팔레스타인 안에 하마스라고 하는 네. 그 극단적인 이제 세력이잖아요. 예, 예. 거기가 침공을 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최근에 수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거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동은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적으로 지금 겹쳐 있어요.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아랍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아랍이 아니에요. 아. 이란 또 다른 민족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또 종교로 보더라도 이란은 또 시아파고 네. 대부분의 그 이슬람은 또 순위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아랍이라 하더라도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고 네네. 또 이집트, 레바논, 뭐 시리아 다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어서 다 뭔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이제 드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그 한 땅에서 같이 못 사니까 서로 전투를 하고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종교가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두 종교가 문화적으로도 정말 많이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뭐 성서상에는 아브라함부터 같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다른가요? 본인들은 많이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교리를 같이 한번 보면은 네네. 그 교리 관련해 가지고 그 비교한 그런 책이 있어요. 네. 세계 경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많은 그 종교의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분석한 종교와 관련된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니까 70에서 80%는 웬만한 종교들이 다 같아요. 이웃을 네. 위해서 봉사하라. 네. 이거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중간에 어떤 선지자가 상당히 많이 겹치죠. 아브라함까지는 다 겹쳐요. 네네. 기독교, 이슬람, 뭐 유대교. 네.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종교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죽고 죽이는 것을 할 정도냐. 공통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치 지도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함께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동이라는 지역이 거리상으로는 대한민국과 거리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남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듣게 되는 게 가자지구라는 이름이거든요. 가자지구, 뭐 서한지구도 있지만 주로는 가자지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가자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서한지구는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서한지구 안에는 못 들어가고 네네. 옆에 이제 장벽을 그때 갔다는 보셨던 거죠. 장벽이. 그렇죠, 그렇죠. 가자지구는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서한지구는 네. 예루살렘이랑 아주 가까워요, 그래도. 근데 가자지구는 거의 그 이집트 국경, 그리고 거기 이제 바다, 이스라엘? 지중해 그 바다, 거기 아주 끝에 있기 때문에 가자지구는 사실, 그리고 거기 근처에 아마 저 같은 외국인들은 아마 못 가게 돼 있어요. 또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 아마 중간에 막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떤 곳인가요, 가자지구는? 가자지구는 저도 이제 이스라엘 서한지구 갔을 때 네. 그때 정말 물어봤어요. 서한지구보다 더 심각한 게 가자지구다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네네. 아니 여기 봐도 진짜 심각한데 그러면 여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냐 물어보니까 서한 지구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천국이다. 천국이다. 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지역에 일을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을 하러 갈 때 중간에 검문소를 지나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한 지구는 한 30분이면 그냥 통과할 수 있다. 네네. 신원을 보고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주민등록증 보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몸 수색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네네. 사실 2시간 넘게 걸려요. 그 벽을 하나 넘어가는데. 훨씬 더 그 검색이 더 강하고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리고 그리고 그만큼 삼엄한 경비가 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체의 1인당 GDP를 보면은 들쑥날쑥 하긴 하지만 평상시에 보면은 한 3,000달러 정도 해요. 3,000달러. 3,000달러. 1인당 GDP가. 그러니까 3,000달러라고 한다면은 어디랑 비슷하면은 네. 한 이집트랑 비슷해요. 이집트. 네네. 그러니까 아주 낮지는 않아요. 네. 낮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서한이 높고 가자지구는 낮고. 아주 낮아. 그게 평균값이 3,000달러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럼 가자지구의 사람들은 그러면 250만 명 정도가 있는데 네네. 뭐 먹고 사냐?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250만 명이면 적은 수. 그러니까 여기 가자지구는 농사를 지으긴 하지만 우리처럼 뭐 벼농사 뭐 이런 농사 짓는 게 아니고 그 특수한 작물, 올리브나 뭐 대추, 그 자두, 대추. 대추 같은 거, 네. 그런 거 몇 개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농사는 그렇게 되고 네. 이렇게 어떤 분쟁이 있지 않을 때는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네.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네. 공장에서 일을 하고 네.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네네. 나갈 때 2시간, 들어올 때 2시간. 아니 교통시간이 아니라 검색시간이.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야 되고. 와, 진짜 힘들겠다. 네. 집에 들어오면은 뭐 밤 10시고. 네. 제가 지금 출퇴근을 1시간 반씩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것보다 훨씬 심하네요. 아, 그렇죠. 근데 뭐 검문을 받진 않잖아요. 네. 검색은 이걸 뛰어넘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네. 로켓포가 만약 발사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날은 못 나가. 네. 그리고 약간의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뭐가 발견이 됐어. 그러면 검문 검색이 3시간, 4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에 출근할 때 만약에 9시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회사에 대표님 계시면 어느 날은 10시에 출근했다가 어느 날은 오후 1시에 출근했어요. 근데 핑계는 될 수 있죠. 검문 검색 때문에 그랬어요. 대표님이 이해해 주시겠어요? 이해를 잘 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실생활에 있어서의 계속 그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근데 그 250만 명이 다 예. 이스라엘로 일을 나가는 그건 건 아니죠.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네. 뭐 어린이도 있고 네. 여성도 있고. 네. 근데 주로 그 가자지구 안에 네. 산업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아. 어느 정도 없냐면은 물과 전기도 그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발전소도. 예. 그러니까 다 어디서 오냐? 이스라엘 이스라엘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끊어버리면 거기는 어떻게? 지금 현재 끊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물이 지금 식수가 어제인가요?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네. 왜 이스라엘이 그걸 끝나면은 그 통로를 통해서 무기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 해서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이집트하고도 맞닿아 있지 않나요? 이집트가 잘 사는 나라냐, 못 사는 나라냐. 이집트 못 사는 나라거든요. 네. 물론 인도적인 입장에서 국제사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물품들이 그걸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가자 지구 안에는 어떠한 뭐 공장이나 뭐 월급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산업시설도 없고 어떤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마땅치 않고 올리브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상당히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나오기가 또 검문 검색이 아주 삼엄하고 네네.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1차 전쟁, 2, 3, 4차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감옥이다, 여기는. 그러니까 좀 열려있는 감옥. 250만 명은
그런 어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참 먼 곳에 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마음이 힘들어지네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사실 거기에 대한 그렇게 큰 공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거든요. 전쟁 네. 상황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아무래도 먼 곳의 이야기다 보니까 남일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이 한반도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엄청 큰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뭐 많은 학자들은 전 세계의 평화가 두 가지 지역에서 좌우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하나가 한반도고 하나가 중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중에 하나가 저희네요. 그렇죠. 한반도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남북한이 뭐 잘나서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한반도를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다 강국이네요.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강대국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분쟁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4개 나라가 심지어 한국도 강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강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의 세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한반도. 그리고 좀 가까이에 또 중국과 대만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에요. 중국과 대만도 또 싸울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지역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중동이죠. 그러니까 중동은 두 가지 이유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너무 난해한 문제예요. 평화를 정착시키기가 각자 뭐 여러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그 많은 에너지 자원이 중동에 있다. 우리가 언젠가는 물론 이제 전기차가 되고 네. 언젠가는 또 뭐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하지만 네네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가스나 석유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거의 다 나온다고 예. 들었어요. 우리 자동차 그리고 우리 산업 시설에 있는 그런 기계를 다 석유로 예, 기름으로 돌리게 되는데 주유비가 올라가게 되겠네요. 주유비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러시아, 올랐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올랐는데 네. 좀 내려갈만 할 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차적인 실생활에 그런 영향을 주고 아마 세계적인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바로 피부에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차 주유부터 좀 빨리 해야겠네요. 좀 넓게 생각을 너무 자기만의 생각하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예. 생각해 봤을 때 예. 지금도 1,800원 휘발유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저는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네. 미국이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갔잖아요. 예. 이 부분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으로 갔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네. 총리와 만나고 이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고, 미국의 많은 전략 자산,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쪽 지역으로 지금 급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동북아시아, 남북한, 중국, 대만, 이런 동북아시아에 또 갈등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 틈을 타서 예. 이 한반도 지역에도 무언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주한 미군이 있으니까 네. 전략적 억지력은 있긴 하지만 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12년도 오바마 대통령 이후로는 네. 그 두 개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략을 포기했어요. 그 90년대 탈냉전 시대,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전 세계에 전쟁이 크게 두 군데가 난다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두 개의 전쟁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를 운영했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두 개의 전쟁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네. 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인가 이라크 전쟁을 경험하면서 네네. 야,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미국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자꾸 경찰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경제력을 탕진하느냐, 낭비하냐 이런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해졌거든요. 아메리카 퍼스트. 예, 그렇죠. 네.
America First라고 해요. 아메리카 예. 퍼스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한 개의 전쟁도 할까 말까예요. 중동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되게 놀랐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나라 교민들도 어떤 그 긴급 작전해가지고 겨우 오게 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네. 또 우리나라를 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도 우리가 함께 태우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2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손 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군사력과 여러 가지 그 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이 중동의 문제를 좀 완화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힘을 쓰리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과 중국이 네. 현재 이 동북아시아에서 뭔가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여기에 그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도 영향을 준다. 영향이 네, 주한미군이 있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북한 주민들이 너무 안타깝다. 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같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꼭 우리 민족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인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중동에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뭐 그냥 동등하게 뭐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상황과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더 더 힘들겠죠? 어려울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더 어려울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네, 가져야 네.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한 그 노력이 우리 한반도에서만 평화로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극심한 분쟁 지역에 있어서 또 하나의 분쟁 지역인 우리 나라 사람들도 그런 분쟁 지역의 사람들을 걱정해주고 함께 연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북토크 내용을 마무리를 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인질이 많이 또 잡혀간 뭐 20명 이상 잡혀간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 뭐 태국도 있고 지금 어떤 한 나라만의 고민이 아니고 중동에만의 고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침공을 당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그 이주민 노동자로 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었다가 이번에 인질로 많이 또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질의 국적이 한 20개, 30개 국가 이상 됩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또 이거는 국가 지도자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어떤 분야에서 또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뿐.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NGO, 그리고 UN 산하의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러한 기구들 다 함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얼마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든 1%, 2%라도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모였을 때 우리가 그래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국가와 어떤 뭐 NGO 또 다양한 또 다국적 기업이나 다국적 그 NGO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런 뜻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저는 길이 보일 거라고 봅니다. 다국적 NGO라고 하면 민간 단체에 그렇죠. 예. 그런 영향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냥 또 통곡의 벽에 유대교인들만이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만의 또 수천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 마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통곡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평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에 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스라엘을 갈 수는 없지만은 네네. 그런 관련된 NGO 활동 같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도 좀 멀리서나마 뭐 후원을 좀 더 한다던가 네. 또 힘을 모으는 그런 또 기도를 한다던가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또 관심을 잃지 않는 거 네.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